How was your day? 오늘 잘 지냈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찔리면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Did anyone make you laugh today? 오늘 너를 웃게 만든 친구가 있었냐? 아니면 뭐야, 저 너무 한국식으로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좀 전에 선생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라고 하셔갖고 수학 시간에 어땠니? 뭐 이런 거 자꾸 아유 너무 Sorry.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대치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하거든요, 지금. 네. 오랜만에 지금 인사드리는데,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아이비에 좀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해외 대학 입시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미국 대학 입시 정말 최고 전문가, 아마 뭐 국제학교를 지금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비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이비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 부모님들 중에 이제 해외 대학 유학반 생각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 입시 최고 전문가이신 폴킴 선생님을 모시고 좀 우리나라 지금 입시가 굉장히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좀 아무래도 미국 대학 입시를 굉장히 많이 지금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입시가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힌트를 좀 얻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힘들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김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네. 이민 간 지 45년 돼서 오. 우리나라 말 유창하지 않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짱짱한 스펙, 한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펙인데.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입시를 하지만 저도 이제 입시 정말 재밌어서 하거든요. 네. 입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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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근데 되게 그러잖아요. 네. 미국 입시는 좀 뭐가 좀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좀 체계적인 방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보면은 수능 시험 봐서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 팡팡팡팡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합격될 거다라고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딱딱 나오죠.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그게 없고 미국 입학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들이 뭐냐면은 얘가 들어갔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교 1등, 2등이면 당연히 서울대. 그쵸. 근데 국제학교나 보딩스쿨이나 아니면은 제가 다녔던 스타일리스 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이라도 거의 떨어졌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좀 많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든 면이 좀 있죠. 그러면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어떤 점이 좀 더 장점이 돼요? 인류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 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게 없어요. 포뮬라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 가서도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퍼스널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네. 한국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계열로 막 선발을 하거나 네. 해서 원래는 예전에는 다 그냥 그 대학을 진학할 때 그냥 학과가 딱 결정되고 그거를 못 바꾸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요새는 조금 더 학과를 정하지 않고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결정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한국에서 좀 많아지긴 했거든요.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해진 거는 맞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쭉 가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심사관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 입사관분들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있대요. 근데 각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면요. 그 심사관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4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네. 첫 번째, 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나 없나. 학업 역량? 네. 네. 근데 그 학업 역량은요. 하버드 대학교 원서내는 애들 중에서 90%그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교과서도 다른 대학교하고 똑같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넘버 원 퀘스천. 그리고 SAT 점수도 다 만점만 받은 애들만 받는 게 아니고 만점 아니래도
많이 모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학생이 우리 만찬이에요. 본인의 18번 요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그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개념의 장소입니다. 미국 대학교들은. 그래서 그런 파티에 이 학생이 우리 파티에 들어오면은 뭐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특별한 경험, 실력, 생각, 뭐 perspective,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것을 평가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같은 경우 만약에 요리 경연 대회라고 하면은 된장찌개를 딱 정해놓고 네. 다 똑같이 된장찌개하고 누가 제일 잘했나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하고 그냥 그거 갖고 상대적으로 입사관이 평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기본적인 학업 역량도 있지만 자기만의 18번 무기도 같이 있어야 되는 네. 그게 네. 두 번째. 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올릴 나이냐 떨어뜨릴 나이냐. 아,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 뭐 이런. future potential.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해야 되고 과외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나 잘 못하나. 그것을 잘하면은 대학교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 부모님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원서 낼 때 저는 뭐 영문학과에 역사 공부하고 싶습니다. 표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는 역사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버드 대학교 면접관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90%의 아이들이 X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시했었어도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다른 과에서 졸업했어요. 그럴만하죠. 예. 그러니까 change mind 해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서 팍팍팍팍 밀어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세상 생활에 나가서도 커리어 패스를 바꾸고 이렇게 해도 타임 매니지먼트하고 적응을 잘해서 밀어나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틸 수 있겠죠. 버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명예를 올릴 아이냐 떨어뜨릴 아이냐 그것을 보고 네 번째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나. 네? 입학 사정관들은 평가받을 때 매년마다 몇 프로가 합격됐나 안 됐나 그 통계 가지고 평가를 안 받아요. 그거보다 매년마다 몇 명한테 입학 허가를 줬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버드 대학교는 매년마다 한 2,000명, 2,100명 사이의 학생들을 예스합니다. 그 중에 주로 한 1,600명쯤 매년마다 입학을 해요. 그게 한 75%, 75%잖아요. 네네. 미국 사립대학교 중에서 그게 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딴 학교는 그거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죠. 예. 근데 그 yield rate가 높으면 그 학교가 그만큼 리스펙트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빌리그 대학교는 다 100% 아닙니다. 아이빌리그 대학교 중에서도 난 거기 붙었어도 다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 꽤 많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게 힘든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좀 힘든데. 아이비리그 붙었으면 가야지. 네. 그렇구나. 느낌과 문화가 되게 좀 다르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입시도 좀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르고 네. 학생들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그쪽의 학생들은 또 되게 좀 한국 학생들이랑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그 한국 학생들 그 미국 유학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네. 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유학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사실 한국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네. 훨씬 대다수인데 네. 근데 나중에 우리 현재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글로벌 무대에서 좀 그런 미국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나라의 학생들과도 정말 경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학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학생들이랑 비교해서 한국 학생들 좀 특징이 어때요? 그리고 좀 유학 가면 좀 잘해요? 그 친구들? 우리나라 애들하고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제일 큰 차이를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서울에서는 운전할 때 유턴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여기서 유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원하는 대로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traffic signal, traffic laws 그거 보면은 사회의 차이가 보여요.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여기서만 할 수 있어라고 딱 표시됐잖아요. 미국은 여기서는 이것만 하면 안 돼. 나머지는 할 수 있어. 네 맘이야.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팍팍팍팍 알아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입시에서도 좀 차이가 눈에 보여요? 그럼요.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쓸 때 미국 대학교 원서 내면은요 에세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에세이 질문 나올 때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그 질문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그 에세이 가지고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다양하게 시야가 좀 더 넓어요? 시야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원서 내려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원서 낼 때 질문 하나가 우리 학교의 위치가 시카고인데 당신한테 왜 시카고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그게 있어요. 대학도 아니고 그 도시가 왜 중요하냐고? 네, 우리 학교의 위치가 왜 당신한테 어필하냐?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그 학교에 가서 뭐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문학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근처에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노스웨스턴에서 공부한 것을 세상 생활에 나가서 real world application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인턴십도 많고 선배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좀 뭐라고 할까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간단하게 이 규모 안에만 여기서만 유턴할 수 있다.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시야가 조금 좁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 시카고에 있는 학교 오니? 뭐 친척이 살아서요. 정말 딱 그렇게. 네. 그렇구나. 좀 좀 달라요. 약간 속상하다. 조금 달라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걔네들은 좀 미국 애들은 마인드도 그러면 좀 다르고 시각도 좀 다르고 그러면 막 나중에 뭐 원하는 전공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 학생들이랑 좀 뭔가 약간 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미국 학생들은 뭐 전공이나 뭐 길 이런 거 걔네들은 뭐 좋아해요? 에코노믹스나 뭐 비즈니스나 뭐 엔지니어링 다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공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나중에 나가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전공자가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 업체 아니면 증권은행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요거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네. 역사 공부하면은 뭐 대학교 교수밖에 안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전망이 별로 넓지 않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대학교 졸업하고 커리어 패스 따라가는 것은 대학교 전공에 따라서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존의 그런 클래식한 되게 그렇게 구획화된 그런 어떤 전공들이 아니라 그 나중에 본인의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부들을 그냥 한다의 개념에 가까운 거네요. 미국 대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많이 포커스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밀어 나가는 것이 그 컬처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좀 그런 어떤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학과 구분이 좀 지금 사회에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학과 구분을 최대한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 어떤 좀 더 계열로 뽑거나 뭐 아니면 좀 더 크게 뽑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학과 간의 장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우려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좀 더 자유롭고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좀 설계를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좀 잘 안 그러는구나. 유학을 가도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획일화된 전공에 꼭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한국도. 근데 왜 그런 전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대라든지. 사실은 한국에서
원래 의대가 워낙 인기가 많았지만 요새는 좀 심할 정도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대나 이런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류의 직업들 네. 그런 경우에는 특정 학과를 꼭 나와야 되고 진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새 막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막 초등의대반 그 초등학생들 대상의 어떤 초등의대반 해가지고 그 의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꽉 이렇게 하고 네. 과학 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 위해서는 maybe 그게 어쩌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서울대 의대, 고대 의대 붙이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은 뭐 장점도 있겠죠. 근데 미국 교육 제도에서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의대에 간 애들 중에서 네. 경영학을 학부에서 마친 애들도 있고 음, 영문학을 마친 애들도 있고 저하고 똑같이 동아시아학을 공부해서 의대 간 애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medical school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MCAT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 내기 전에 대학교 레벨에서 필수 과목을 들었다. 필수 과목이 몇 개 있어요. 뭐 organic chemistry나 뭐 biology나 뭐 여러 calculus나 그런 필수 수업을 듣고 MCAT 시험을 보고 원서 낼 수 있습니다. 전공은 절대로 상관없어요. 절대로 상관없어요. 좀 더 뭐 유불리가 있거나 이 전공을 그래도 하면 좀 더 유리하다든지 없습니다. 과학적인 전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의대들이 신경 쓴 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bedside manner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들하고 환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게 있었으면 해서 다양하게 사이언스 아니래도 다른 전공 그리고 다른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했었으면 하고 원서 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환자들하고 인터랙션 할 때 조금 더 care, medical care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medical science는 있어도 care giving도 있어야 됩니다. 환자들한테 care 하기 위해서는 먼저 humanity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인문계통 공부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네. 일부러라도 그런 학생들을 그럼 대학에서 좀 뽑는 거예요. 의대에서. 그렇죠. 네. 마치 미국 대학에서 다른 과들이 이렇게 다양한 자신의 18번 무기를 갖고 있는 네. 학생들을 골고루 뽑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신 한국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서 한국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아직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입시 상황 바뀌고 하면 어쨌든 좀 더 그런 전형적인 한국식 학생이 아닌 경우가 좀 더 이제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한국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어떤 꼭 미국 입시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케어하고 할 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미국 말로 이런 간단한 속담이 있습니다. Lead by example. 앞서 나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본인이 하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쳐라. 그렇게 간단하게 해설해 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하는 것을 애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저녁 식사 할 수 있으면 저녁 식사 아니면 주말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뭐 주말에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애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디스커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는 애들하고 식사할 때 질문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에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생각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로 들으시는. 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학교에서 픽업할 때 간단하게 뭐 How was your day? 오늘 잘 지냈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찔리면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Did anyone make you laugh today? 오늘 너를 웃게 만든 친구가 있었냐? 아니면 뭐야, 저 너무 한국식으로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좀 전에 선생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라고 하셔갖고 수학 시간에 어땠니? 뭐 이런 거 자꾸. 아유
너무 Sorry.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아 근데 웃게 하는 친구. 약간 좀 충격인데 저 지금. 나 너무 찌들어 있었나 봐. 그렇구나. 우리 애들하고 인터랙션 할 때는 내가 뭐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왜 컨설팅 하시면서 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해 보시면은 좀 티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보면은 부모님이 권위적으로 좀 하시는 경우에 컨설팅을 이제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오시면은 학생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네. 부모님만 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부모님이 그 답답하게 느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도 이제 느껴지는데도 학생이 하는 얘기를 가만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예, 확실히 호자가 훨씬 더 보통은 결과도 좋고 네, 학생들을 좀 더 야물딱지고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한국 교육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바뀌는 어떤 지점들도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미국의 교육이 무조건 정답이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부모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떤 상황에 바뀌는 상황에 맞는 인재로 좀 우리 친구들이 클 수 있도록 네, 좀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 쓰신 책 있으시잖아요. 아이비리그 핵심 성공 전략. 아무래도 미국 명문 대학들 이제 보내시는 것들이 가장 선생님의 18번이시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이제 얘기를 해주신 요거 책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제 autobiography라고 보실 수도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 뉴욕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따라서 어떻게 아이비 대학교 여러 군데 붙었는지,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하버드에서 잘한 것이 무언가, 잘 못한 것이 무언가, 그리고 하버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커리어 패스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졸업한 후에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다 커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로드맵이라고 봐서, 물론 저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래도 제가 겪은 이슈들은 자녀분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커리어 패스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책입니다. 네. 되게 정말 그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이제 이런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10분을 뽑아서 선생님 책을 저희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거 10분 뽑아가지고 책 이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미국의 어떤 입시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좀 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입시를 끝낸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 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도움이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한국에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 책을 통해서라도 좀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정리를 하고 제작을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